밥 먹을 때마다 제가 사람들 잔뜩 불러올게요. 오로라는 언제 보러 갈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나 마음에 조금씩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 자, 피플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헤어질 결심과 헌트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지난해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에서 촬영한 영상 콘텐츠는 140여 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산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는 많지만 부산에서 기획, 제작되는 부산표 콘텐츠는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제작하고 촬영하고 매년 꾸준히 부산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제작사 K드래곤 김희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영화 심야 카페를 개봉한 데 이어 부산 삼복도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핀란드 파파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이야기와 함께 지역 제작 환경은 좀 어떤지 함께 짚어보죠. 김희영 대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산에서 제작사를 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 딱 5년 차입니다. 5년이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는 서울에서 혹시 일하시다가 네네. 내려오신 건가요? 네네. 그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원래 이제 부산에서 네. 이렇게 자라고 성장을 해서인지 부산에 오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정작 기회가 많지는 않았고 어쩌면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들 때 부산에 가자. 무작정 가자.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사실은 그냥 자발적으로 제 몸이 따라가는 대로 제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년 정도 이렇게 부산에서 작업을 하신 건데 그동안 만든 작품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정말 감사하게도 네. 부산이 저에게 준 기회인 것 같은데 여기 부산에 온 지 5년 차인데요. 1년에 한 편씩 만들었어요. 그럼 5편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심야카페 시리즈를 드라마 3개, 영화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파파까지 해서 정말 딱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난해 개봉했던 심야 카페 또 부산에서 모든 촬영과 제작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네. 프리프로덕션, 촬영, 후반 이렇게 다 여기서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개할 드라마 그 핀란드 파파 또 그런 셈이죠. 어떤 네. 작품입니까? 핀란드 파파는요, 역시 이제 삼복도로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작품 속에 삼복도로에 핀란드 파파라는 카페가 있고 그 카페에서 일을 하려면 저녁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근무 조건이 있고 저녁을 같이 먹어야 돼요? 네네. 매일매일? 네네. 근무 조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묘한 것이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렇게 각각 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가짜 가족인 거죠. 이 공간에 우리의 여주인공이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네. 근데 그녀는 첫사랑을 잃고 할머니를 잃고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힘든 상황이었겠죠. 아픔이 있군요. 예. 네. 근데 이 속에서 이제 이 가짜 가족들과 이제 소통하고 하면서 점점 치유되고 성숙해져 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 카페의 특징이 사장을 파파라고 부르는데 파파가 당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흐르다 보면 과연 이 파파는 누구일까? 네. 이러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 따뜻한 힐링 로맨스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5월을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개봉하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 좀 의미가 됐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정말 좋네요. 정말 의도하지 않은 절묘하네. 아니,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 가족의 개념을 좀 깨버리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한가족이란 말도 있고 또 뭐 다양한 형태죠. 꼭 이제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라면 그게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자 주인공이 김보라 씨더라고요. 김보라 네네. 씨가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대단한 네네. 활약을 보였던 이제 여자 배우인데 또 이 남자 배우도 X1으로 활동했던 그룹 업텐션 김우석 씨가 주연을 맡았다고요. 네네. 이 주연 두 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김보라 배우님은 저희가 이제 대본을 완성하자마자 이건 김보라가 해야 된다. 그 정도였어요? 네, 이제 일단 제작사로서 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
다행히 이제 그녀가 그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대요. 근데 우리 작품의 여주인공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이제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기꺼이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약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남자 배우님이 파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마치 뭐 오페라의 유령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잘 안 보여주는 네네. 사실은 많이 안 나타나는데 되게 중요하고 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같이 일하는 최공주 PD님이라고 우리 PD님이 계세요. 네. 마침 그분이 촉이 엄청 좋으신데 음. 김우성님 팬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분이 TVN 불가사에서도 연기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추천을 하셨고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김우성님은 갈수록 잘하실 것 같아요. 같이 일하셨던 성병숙 배우님 이제 할머니 역할로 나왔던 배우님도 김우석 배우가 되게 진정성이 있다, 센스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김보라 배우님, 뭐 김우석 배우님과의 인연이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분도 저희 작품을 통해서 좀 잘 되시지 않을까라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두 분의 호흡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남자 배우가 조금 한 살 어렸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또 다른 배우가 또 연배가 한 명 같은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같이 친구 되는 사이. 그래서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네. 네. 드라마 배경이 삼복도로 배경이 되나요? 네. 그렇죠? 삼복도로 배경인데 전작인 심야 카페도 네. 그 부산의 삼복도로, 영도 주로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부산을 하면 해운대, 뭐 광안리 이런 맞아요. 곳을 좀 메인 스팟으로 잡고 촬영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삼복도로로 설정하신 건지, 삼복도로만의 제가 매력이 있는 건지. 정작 부산에 살 때는 삼복도를 잘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는데 네. 다시 이제 부산에 와서 삼복도로가 제일 처음 눈에 띄었는데요. 너무너무 놀랐던 게 네. 어떤 근대사에서 근현대사에서 부산의 삼복도로는 그 어떤 갭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음량이. 그러니까 정말 부산의 글로리어스한 그런 시기를 보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좀 안타깝게도 좀 우리 부산이 좀 힘든 시절이잖아요. 네. 그 힘든 시절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그 어떤 대립이 저희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정말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제가 담아내고 싶은 삼복도를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스토리텔링의 보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그곳을 좀 더 고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했던 작품들은 우연찮게도 계속 삼복도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삼복도로가 많이 나오겠네요. 예,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삼복도로만 하진 않겠지만 네. 그 좀 삼복도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동네를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5년 동안 매년 한 편씩의 작품들을 하고 있다. 네, 대단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고 있는데 작품을 만들 때마다 뭐 할수록 쉽지 않다? 혹은 부산에서는 좀 더 할 수 있겠다? 부산에서 가능성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할수록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또 반면에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수록 어려운 부분은 어쩌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비싼 스텝, 조금 더 훈련이 잘 된 스텝을 쓰고 싶은데 네. 이제 그리고 그런 스텝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이제 프로덕션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제 부산에 그런 스텝들이 많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힘든 거죠. 또 반면에 또 이제 기회라고 했을 때는 네. 저희를 포함한 이제 제작사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부산에 계신 스태프들도 저희 회사 일을 하면서 또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작품을 거쳐갔던 스태프들이 좀 잘 풀렸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 서울에 가서 뭐 넷플릭스 프로젝트를 하시기도 하시고 와.
또 부산 내에서도 그다음 계속 일이 이어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작은 계기가 되는 거니까 보람이 있는 거죠. 사관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냥 많이 배출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죠, 되게. 근데 어.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프로덕션 규모가 이제 매해 조금씩 커지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뭐 저희 작품이 아니어도 충분히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네. 계속 성장하시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성장하잖아요. 네. 제가 부산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점이죠? 서울에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부산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잘하는지도 모르지만 못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안 해본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해본 게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진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은 작은 프로젝트이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이런 거가 조금 보람찬 일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일을 해야 성장하는데 그 성장할 기회조차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겠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회와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어려움과 기회를 또 대표님께서 잘 풀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부산에서 촬영 제작을 한 부산표 영화다라는 평을 많이 받으셨는데 부산에서 제작 과정부터 공개 후까지 만족할 만한 반응 혹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분명히 또 단점도 있어요. 악플 달리면 너무 괴롭고 이렇게 그런 좀 슬픈 점도 있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영화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하와이 영화제 이런 데 초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영화제라고 똑같은 영화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네. 하와이 영화제는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네임드 영화제이고 우리나라 작품의 경우에도 뭐 리멤버라든가 그 당시에 브로커 헌트 이런 대단한 상업 영화들이 초청을 받는데 같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만들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또 약간의 이제 뭐 자유일 수도 있지만 감사함이 있었고 또 이제 반면에 뭐 저희가 그때 이제 그 공개를 할 때 할로윈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뭐 홍보비가 작은 상황에서 대진운도 좀 안 좋았고 흥행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투자자분들한테 원금 회수를 다 못 해드렸어요. 되게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이제 영화가 개봉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게 이제 부가판권 OTT 거의 한 10년 이상 계속 러닝이 되기 때문에 꼭 원금 회수를 해드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뭐 좀 좋은 부분들, 이제 그건 나쁜 부분이었고, 좋은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올해만 해도 이제 뭐 2편, 3편 이렇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전에 있었던 5개 작품들이 저희에게는 충분히 이제 저희 칼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상 받으신 것도 있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하지? 상요? 상 조금 많이 받았었는데 여기저기서. 최근에 뭘 받았지? 해외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외에서? 네. 최근 아닌데? 최근 아닙니까? 최근 아니고 초반에 좀 받았어요. 해외에서요? 예, 독일, 디제리알레, 뭐 프랑스, 뭐 그 말세유 뭐 이런 데서 좀 받았습니다. 지난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뭐 헤어질 결심,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화제가 되고 주목도 많이 받았잖아요. 촬영지로서는 인기가 있는데 대표님으로서 보기에 이 부산이라는 곳이 영화 제작, 유통산업 등 이 다양한 저변이 깔려있는 도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깔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가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율을 이제 서울로 기준을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팩트로 봐서 그런 건지. 2개 다인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까? 실제로 영화 산업은 거의 서울에만 있죠, 현재. 네. 그리고 꼭 부산이어야 되냐? 부산은 그냥 영화 축제가 있는 도시인 거죠.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있는 도시고. 영화도시 부산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영화 축제의 도시 부산? 그게 맞을까요? 올바른 표현이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진짜 뭐 영화의 도시 혹은 영화 산업, 그러니까 영화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도시가 되려면은 사실은
아주 많이 멀었죠. 그리고 또 물론 음. 이제 이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과연 영화 산업 도시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사실 생각도 할 만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그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 축제를 한다고 해서 영화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영화제에 계시는 분들이 영화제 전문가지 영화 산업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크루들도 아니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멋진 영화제가 있다 보니 영화 관련된 학교도 많고 영화 관련된 인력들은 매년 1,000명 정도가 쏟아진대요. 근데 그들을 소화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는 없어요. 여기에. 부산에는? 다 서울로 가는 거죠. 근데 물론 서울로 가서 잘 되시기도 하고 잘 되어야 하시기도 하지만은 안 가고 못 가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에 준하는 기회가 여기에 많이 있다면 또 굳이 갈 이유도 없잖아요.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에 온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기장의 종합촬영소는 아직 삽도 못 두고 있잖아요. 그냥 이름만 내려온 거예요. 그냥 영화진흥위원회도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굳이 말하면 영화 축제의 도시 부산이지 영화의 도시 혹은 영화 산업도시 부산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점은 이거고. 그럼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는 네. 뭔가 만들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물론 뭐 시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업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뭐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배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트워킹화해서 계속 좋은 또 대본을 내가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네. 잘 쓰는 작가를 어디서 업어오든지 아니면 좋은 원작을 사든지 이런 어떤 작업들도 같이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영화 산업이라고 했을 땐 제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영화를 수입해서 배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영화제가 있는 도시인데 제대로 된 영화 수입사도 없어요. 있을 법한데. 네. 그래서 좀 영화 산업 자체의 다양성도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아픔은 있지만 또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부산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요즘에 이제 서울이 많이 힘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 쪽 업쪽이 정말 거의 폐허라고 할 정도로 영화 업계는 힘들고 드라마 업계도 최근에 작년 대비 3분의 2 정도 물량이 줄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다 보니 그 온도차가 조금 덜한 것 같아. 서울에 비해서. 예, 그게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네. 우리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질 곳도 없는 거예요. 우리 계속 네.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예를 들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지고 실제로 유튜브를 소비하는 유튜브로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정지혜 감독님의 정순이라는 작품이 전주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작년에 받으셨는데요. 등등.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자생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부산 다큐는 굉장히 전국에서 알아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맹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요즘에 이제 서울이 힘들 때 우리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부울경 합치면 마켓이 800만이에요. 충분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힘들긴 하지만 특히 요즘엔 더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 특히 서울에 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힘들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어떤 것 때문에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산업은 다 서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실 엔터 산업 자체가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이 힘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컨텐츠 업계가 힘든 거예요. 지금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서는 K 컨텐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BTS 잘 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잘 되는 거 이면에 계속
그 많은 신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본 적 없는 작품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도 우리 본 적이 없는 작품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일단 만드는 편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제작 환경에 있어서. 네네. 영화도 지금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이 창고에 엄청 쌓여 있는데 풀면은 그건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죠. 풀면은 이미 이제 왠지 재고 같은 느낌. 네. 근데 심지어 드라마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고 편성받지 못한 게 80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제작 물량이 3분의 2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작년만 해도 스태프들이 몸값이 정말 비쌌어요. 왜냐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사실은 예전만 하지 못한 거죠. 1년 만에 정말 온도차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이 힘들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이 힘든 거고 근데 이 대한민국의 컨텐츠 산업 전체가 거의 서울에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이라고 했고 반면에 이제 우리 부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면에 서울은 겨울이지만 우리한테는 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피크에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올라갈 곳이 많다라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바닥을 쳐본 사람들의 어떤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직 부산은 기회가 있다. 네. 라고 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얘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문현동 금괴 사건을 소개로 한 작품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작품입니까? 그 아마 이제 이 스토리는 네. 일반 공중파에서 몇 번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문현동에 일본 군들이 금을 묻어놓고 갔다. 그리고 그 금을 이제 이 보물 사냥꾼들이 찾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 금 일본 애들 이미 찾았다. 그리고 그 금을 이제 기반으로 웬가 작전을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설정 속에서 이제 국정원 스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연예부 기자 파파라치가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너는 작전 나는 특종 이러면서 이제 로맨스 코미디 액션을 하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작전명 특종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작품 이야기부터 부산의 제작 환경 얘기까지 또 뭐 K 컨텐츠에 대한 어려움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개봉되는 핀란드 파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한 마지막 홍보와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죠. 핀란드 파파는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웃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무 힘내라 이런 건 아닌데 보다 보면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좀 그러니까 좀 힘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쁩니다. 작품 보시면.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정말 예쁘구나 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이게 6부작이어가지고요.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해서 5월 14일 종방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OTT도 이제 같이 방영합니다. 뭐 티빙, 웨이브, 뭐 쿠팡, 뭐 등등. 그리고 이제 해외는 라쿠텐 비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동시 방영이거든요. 많이 보아주시고 그리고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 드라마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동왈츠라는 또 OST도 나오는데 이 음악은 우리 부산의 그 인디 밴드에서 만든 음악입니다. 그 Colors of Summer라는 이제 밴드에서 만든 노래인데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모든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거든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뭐 드라마 내용, 음악 다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름다운 부산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하나의 영상이지 않나, 하나의 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피플인사이드 K드래곤 김희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